예, 안녕하세요. 예, 또 이혜란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박상봉 박사님을 모시고, 예, 유럽 언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박사님, 이번 주간에도 뭐 유럽에서 여러 가지 어떤 얘기들이 있었습니까? 우선 뭐 이번에 김정은과 관련돼서 뭐 우리 박지원 의원께서 손학규가 죽고 김정은은 답방해야 뭐 이렇게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박지원 씨가 그랬나요? 네. 그리고 손학규는 왜 죽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손학규가 요새 이제 뭐 단식 투쟁을 하니까 이제 그 투쟁한 것은 이제 야, 사라지고 뭐 김정은 답방을 해야 이렇게 그거 관련돼서 같은 정치인으로서 너무 잔인하다. 정치는 이제 원래 이제 그런 말을 통해서 자기가 부각되고 하는 거니까. 근데 그 막말 아니에요. 막말이죠 사실은. 다른 사람이 그 말했으면 막 정계에서 쫓아내라고 난리를 칠 것 같은데. 김정은 답방과 관련돼서 지금 뭐 청와대도 그렇고 김정은 답방과 관련돼서 정말 목매어 기다리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수월한 것 같지 않아요. 아, 예. 근데 이제 유찌리 신문이 김정은에 대해서 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김정은은 인간성 파괴범이다. 그래요? 독일 언론이 인간성 파괴범. 스위스의 유찌리 신문이 인간성 파괴범이다. 맞죠. 근데 오늘 조선일보 제가 TV조선에서 나왔는데 김정남 암살한 거 있잖아요. 네네. 자기네가 안 했다고 계속 이렇게 오리발내 밀었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비밀리에 베트남에다가 사과를 했더군요. 뭐 그렇다. 그런 보도가 나왔죠. 근데 뭐 김정은은 그동안 뭐 한 말 중에 진실된 말은 거의 없었고 이미 뭐 북한은 지난번에 제가 소개 한번 드렸죠. 독일의 한겨레 신문 같은 가장 진보적인 매체 타츠라고 하는 일간지가 네. 김정은은 북한의 백성을 인질로 삼는 지도자다 이렇게 보도했다는 예.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사실 이런 인간 그리고 이런 독재자가 국제사회가 이해하고 있는 김정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김정은의 탑방을 목매어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아니 그냥 기다려 모르는데 위인맞이가 뭐예요? 뭐 EBS가 그렇게 교육한다면서요? 세계 최연소 위대한 지도자라고. 그러게 말이죠. 이건 전혀 정말 국제사회가 이런 사실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코웃음 칠만한 그런 소식들이 김정은과 관련돼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인간성 파괴범. 인간성 파괴범. 예, 유럽 언론이 보고 있는 김정은은 인간성 파괴범이다. 그리고 뭐 우리는 뭐 사실은 뭐 김정은에게 뭐 국무위원장을 붙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독일의 매체는 김정은 앞에 항상 수식어, 뭐 거의 대부분 수식어가 붙는데 그게 뭐냐면 딕타토라는 단어, 독재자 김정은. 우리는 꼬박꼬박 마치 뭐 대단한 것처럼 위원장을 붙여주는데 사실은 뭐 독일 언론은 왜 위원장을 안 붙이죠? 그러게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탈북자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군부대 같은데 이제 강연을 갔는데 이설주 여사,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거를 안 붙였다고 강연에 잘린 사람이 있대요. 저도 이제 강연 중에 김정일이라고 말해가지고 항의를 받기도 했는데. 근데 우리가 말이죠. 예를 들어서 독재 국가의 지도자가 유럽을 방문하면 특히 독일을 방문하면 이제 독일 총리보다 대통령이 나서서 그 국가의 독재 정치에 대해서 비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관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되는 독재자라는 명칭을 붙여줘서 그를 정의해 주어야 그러니까 독재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 인정해 주기 시작하면 백성은 힘들다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이제 독재자는 꼭 독재자의 명칭을 붙여서 얘기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죠. 우리는 느닷없이 김정은 환영단이 뭐 만들어지고 뭐 백두 칭송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굉장히 우스운 얘기죠. 근데 지금 김정은 환영단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할 거라고 그러던데요. 지금 KBS에 나와서 공공연하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김정은 헌영단의 뿌리가 과거 통진당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통진당, 뿌리가 통진당에 있다. 그렇게. 네. 근데 그 통진당은 말이죠. 사실은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데 뭐 정상적인 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수, 진보, 양날개로 날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것은 정상적인 나라에 속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분단국에는 사실은 진보와 종북 세력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20대 총선에서 울산에서 통진당 후보 4명이 출마한 적이 있거든요. 4명이 출마했는데 그때 통진당이 해체됐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죠. 무소속은 4명이 출마했는데 이 중에서 2명이 무소속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국회의원에 당선이 돼서, 근데 그게 왜 당선이 됐냐면 소위 더불어민주당이 울산에서 그들이 나온 지역구에 출마한 지역구에 더민주당 후보를 철회했기 때문에. 그럼 더불어민주당하고 통진당은 어떤 관계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더불어민주당은 진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통진당은 이게 종북을 종북당이고 국자 종북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산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더불어민주당이 진보라고 하는 당이 결국은 종북당과 구별이 못한다는 것이 이제 위험한 것이고, 그것이 분단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할 점인데, 이런 세력들이 아직도 사실은 다시 부활해서 김정은 환영단을 만들고, 이건 뭐 사실은 국제적 시각에서 보면 전혀 말이 안 되고 어불성설이죠. 근데 그 대표적으로 그 주도하는 사람이 황선 씨 남편이더군요. 그렇죠. 유기준이라는 친구죠. 과거에 뭐 박근혜는 우리가 뭐 처리하겠습니다. 뭐 그렇죠. 인천 아시안게임. 예. 그 체령회랑 왔을 때 직접 찾아가서 그 말을 했죠.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이 지금 그와 관련돼서 이제 또 디짜이트라고 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네. 독일에서 굉장히 지식인이 보는 주간 신문이죠. 과거에 헬무트 슈미트 총리가 발행일을 했던 이 짜이트라는 신문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 재무부가 10일 날, 지난 11일은 12월 10일은 세계 인권 선언의 날이거든요. 맞아요. 이날 미국 국무부, 미국 국가 재무부가 최측근인 김정은 최측근인 최영애, 정경택, 박광호 이렇게 세 명은 노동당 부위원장이고, 박광호는 이제 노동당 선전선당부장, 정경택은 이제 인민 국가보위상이죠. 보위부 상인데,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추가 제재를 했거든요. 근데 이 보도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보도, 세계 인권 선언의 날에 3명을 추가로 대북 제재 명단에 올린 것은 과거 오토 원비어 사건도 기억하고, 인권 침해. 그 날짜라면서요? 어떤 원비어 생일이라면서요? 11일? 발표한 날이. 11일 세계 인권 선언의 날. 아니, 선언의 날이고 또 그 원비어 생일이에요? 생일이래요. 그날 발표한 거는 뭐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가 또 기사에 인권 침해에 대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3명을 이제 대북 제재 명단에 올린 거죠. 그걸 보면 이제 뭐 미국뿐만 아니라, 이것은 뭐 사실은 제가 디짜이트를 얘기했습니다만 독일의 여러 신문, 오스트리아, 유럽 여러 신문에서 동일하게 보도한 내용이죠. 근데 말입니다, 박사님, 이게 미국도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김영철 천안함 그 폭침 그 주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자가 대한민국에 활기침이 왔다고, 미국도 활기침이 왔다고, 이럴 때 이런 자들을 보내겠다 그러면, 야, 그자는 보내지 마라, 그자 오면 잡아놓겠다, 이렇게 해야지. 그런 자들을 막 끌어들이니까 이 대북 제재 아무리 해봐야 이게 효과가 없어지잖아요. 김여정이 이런 애들 막 오겠다 그럴 때 오지 마라 이랬어야 되는데, 이게 법이라는 게 원칙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가야지 효과를 보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뭐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김영철을 통한 그 뒤에 북한이 정말 비핵화,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려고 하는 보다 큰 포석이 있기 때문에. 근데 포석이 있으면 뭐예요? 그렇게 법이 그 그렇죠. 물렁물렁 하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아무것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어쨌든 미국은 어쨌든 그런 기조로 외교적 수단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려고 하는 미국 나름대로의 또 어떤 외교적 노선이 있으니까 우리는 뭐 김영철을 그렇게 좀 환대하거나 김영철 회담하고 하는 것을 반대하지만 또 미국은 미국의 또 입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반대했어요? 아니 워커힐 호텔을 통째로 비워가지고 뭐 모시고 그랬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보수 우파는 반대를 했고 현 정부는 김영철도 하여간 워커힐에서 모셨죠. 저는 그 워커힐 호텔 불매운동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 올 때마다 그런 반역자들을 거기다 그 우리나라의 그 정말 최고 주적을 거기다 갖다 또 모셔놓고 그 난리를 치는 인간들한테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제 10일 날 문재인 대통령도 뭐 한마디 했어. 인권 관련돼서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면 인권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걸로 끝이에요. 현재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 문제는 또 아무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남북관계가 그렇게 잘 풀리고 그리고 북한과의 평화를 모색하는데 현재 뭐 국군포로 납북자는 차치하고라도 현재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김정욱 선교사의 6명의 한국인에 대한 글쎄 그 사람들은 왜 안 챙겨요? 아무런 발언도 안 하잖아요. 이들이 얼마나 오토 원비어같이 정말 고문당하고 있는지 북한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이런 것을 챙겨야 인권 대통령이라는 얘기를 듣죠. 북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한 250명 정도가 여기 탈북자들이 왔다가 그래요? 250명 정도가 지금 붙잡혀가 있다는 거예요. 북한에요? 네. 알려지지가 않아 있어. 그건 뭐 정통한 소식통입니까?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탈북자들? 북한의 보이비 출신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요? 예, 근데 요즘엔 우리나라 언론에서 안 나오는 거가 북한 그 내부 소식통들에 의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호이천국 친일회가 뭐 한 20-30명이나 여기 왔다 갔다고 우리 여기 몰랐잖아요? 네. 평양 사람이 말해줘서 알게 된 거예요. 그렇군요. 예. 하여튼 이제부터 또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사님, 뭐 이게 여러 댓글들이 올라왔는데요. 배정훈이 절대 서울 못 온다. 돼지 새끼 꺼져. 이렇게 또 누가 올리셨나요? 예. 우리는 요즘에 이 유튜브가 아니면 욕할 데가 없네요. 하여간 뭐 김정은은 오려면 천안함 폭침 사고하고 금강산 관광객 박광자 사건 사죄하고 또 천안함 폭침 규명하고 재발 방지 약속하고 그동안 수차례 도발한 거 다 사과하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이게 훅기사 이 TDK 이분께서는 김정은을 제거해야 평화가 옵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그렇죠. 예. 김정은과 만들어가는 통일이나 평화겠습니까? 과거 불종 헬무트 콜 총리가 드레스덴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자유가 없는 평화는 가짜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자유가 빠진 평화는 늘 독재자들이 또는 테러 집단들이 사용하는 어떤 언어적 구호와 수단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을 들어요. 그러게요. 이게 유럽 언론을 통해서 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절망을 정말 하게 되네요. 왜냐하면 네. 인간성 파괴범을 모든 국민이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고 우리 대통령께서 가짜뉴스를 남발하고 계시고, 예,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이런 몇 안 되는 쓰레기들을 그 공영방송에 불러들여서 국민들의 이 정말 머리를 아프게 하고 있고, 그렇죠. 또 국회까지 쳐들어가 가지고 그거를 정말 이 대한민국의 대세인 양 떠든다고 하고,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외국 언론들은 김정은은 인간성 파괴범이고 독재자라고 지금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또 다른 얘기는 뭐가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외신에서 뭐 뉴욕타임즈죠. 그리고 뉴욕타임즈 기사를 받아서 유럽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한 것 내용 중에 북한에 지금 16개 미사일 기지가 비밀리 운영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있었죠. 삭감몰 기지 이를 비롯해서. 예, 근데 있었죠. 추가로 지난 2, 3일 전이죠. 허핑턴 포스트 독일 지부에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문재인이 김정은이 그것 말고 2개의 미사일 기지를 또 운영하고 하거나 증설했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하나 나온다. 영제동 기지랍니다. 영제동. 그게 있잖아요. 네. 목사님. 제가 네. 95년도에 그 지역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 영제동이 어디예요? 그게 양강도 양강도하고 자강도하고 이게 경계선이에요. 양강도는 김영직군 로탄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우리가 이 미사일 기지가 있는데 이게 왜 계속 안 나오나 그랬는데 요즘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예. 근데 그 영제동 미사일 기지 근처에 또 하나의 비밀 기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영제동 기지는 미국 CIA가 이걸 관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이 보도에 의하면. 예. 그런데 이 또 하나의 기지는 전혀 CIA도 몰랐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북한에서 지금 뭐 비핵화다, 미사일 기지 뭐 폐쇄다 여러 가지 지금 말로만 그런 쇼들을 벌이고 있는데 정말로 아직도 발견되지 않는 미사일 기지가 또 어느 곳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비밀리에 이런 미사일 기지가 만들어지고 증설되고 뭐 운영되고 이런 보도들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리버티 코리아의 정운환 기자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그 뭐냐면 아연 네. 아연을 캐내던 광산 지역이었대요. 그쪽이요? 거기를 이제 원래 그 깊이 팠으니까 그 지하일 거 아닙니까? 거기를 만들었다 그러더군요. 예, 여기 좀 댓글 조금 보겠습니다. 이게 뭐 이런 댓글이 많아요. 김정은이 오면 쌍칼 들고 환영하겠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줄 알아라. 예. 오는 건 마음대로 와도 가는 건 마음대로 안 된다 이런 얘기인가? 그렇죠. 그날이 죽는 날이다 이런. 그날이 예. 그리고 이 나비효과 TV님께서 재앙을 우리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사기 탄핵하고 유사정부 대표일 뿐입니다. 예,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네. 예, 윤방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수용소에서 사람을 죽이고 있는 놈을 대한형한다. 같이 미친놈이지 이렇게. 예. 예. 깨어있는 국민들이 많아요. 그럼요. 예. 언론이 속인다고 결코 속일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미사일 기지 그러니까 2곳을 추가 운영하고 있고 증설했다. 이게 지금 유럽 언론에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서는 보도가 안 됐죠. 안 됐죠. 지난번 그 삭간몰 기지는 보도가 된 것 같은데. 그것도 뭐 우리나라에서 보도한 게 아니고 미국에서 막 보도하니까 그렇죠. 여기서 그냥 좀 따라 쓰기를 좀 했죠. 어쨌든 뭐 하여간 모르는 게 너무 많나요 우리나라는. 모르는 게 아니라 일부러 모르죠. 숨기는 게 많은 거죠. 숨기는 게 예, 뭐 모르게 하겠습니까마는 숨기는 게 많은 거죠. 네. 백대가리 환영다. 이건 백두칭석이라고. 흰 백자에다가 모리 두자를 그렇게 했나봐요. 백대가리 환영. 훅기사 TD님 아주 재치 있으십니다.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오케이준님께서는 1위는 언니 보더니 황성에서 정신줄 왔더구만요. 네, 이게 댓글 보다 보면 참 재치 있는 분들이 계세요. 재밌어요. 어떤 분이 댓글 이렇게 하나 올린 거 봤는데 요즘에 간첩 신고하려고 전화를 하게 되면 간첩이 전화를 받는다. 그거 너무 재밌었어요. 네. 변민남님께서 지난 일요일 능란에 가서 점심 먹고 왔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주 좀 방문해 주세요. 우리 요즘에 그 최저임금 때문에. 네. 그리고 52시간. 그 때문에 저녁에 8시가 되면 손님이 끊겨요. 다 식사를 안 하시나 봐요. 이제. 뭐 저녁 있는
저녁이 있는 삶을 그 정부가 하라 그랬더니 국민들은 더 앞서가서 저녁이 아예 없는 삶을 하려. 저녁이 아예 그 너무 저녁이 있어가지고 이제 아예 저녁이 없어지지. 저녁밥을 안 먹는지 모르겠어요.